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을 맞이하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6.25 전쟁 당시에 현장을 누비시고 취재를 하셨던 전군 기자 한영섭 옹님을 모시고 그때 당시에 생생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때 당시에 6.25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 분위기는 어땠는지 생생한 말씀을 좀 들려주시죠. 제가 전군 기자가 된 그 연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KBS KBS 정신입니다만은 서울중앙방송국에 기자로 들어간 게 1949년 1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전해죠. 그때 우리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1년도 채 안 되고 해서 처음에부터 친일 청산을 한다고 해서 일본 정권에 협조를 하고 그 인사들을 단죄한다고 해가지고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 차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반민특위하고 법원에 출입을 했었는데 국방부 출입기자가 다른 타회사로 그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1949년 8월 달에 국방부로 출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종국 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국방부 출입 기자가 바로 종국 기자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방부를 출입하시니까 그렇죠. 전쟁 취재를 다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국방부를 출입하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 생각이었죠. 군의 특수성 때문에 작전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전투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부 출입기자가 한 20여 명 됐는데, 자진해서 국방부 당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종국기자 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군에 대한 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말이죠.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군의 교육 같은 것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국방부 당국에 요청을 했더니 또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출기자 20명이 2차에 나누어 가지고서 육군사관학교에서 2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로 교육을 받느라고 1950년 2월 1일에 입교를 해서 한 2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죠. 육군사관학교가 좀 태능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바로 그곳이겠죠. 네. 그런데 처음에 입교할 때는 기자님들 오셨다고 해가지고서 정중하게 마주하고 그랬는데 군복을 입고 연병장에 집합을 한 순간부터는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관들이 좀 기껏 대우한다고 하면 귀관들이라고 하고 아무튼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그날 밤부터 비상 소집이에요.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내무반이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훈련을 받으러 들어간 기자들한테 함께 따로 전국기자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한 내무반에 한 명씩. 이제 분리를 해서 네. 따로따로. 네, 그래가지고서 내무반을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그 생도들이 그 요즘은 10기라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정규사관학교로 한다고 해서 이미 2년 과정 중에서 1년 과정을 마친 생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는 뭐 한 1년 교육 받은 사람들이니까 잘 알죠. 근데 밤에 비상수집이 됐는데 당장 10분 내에 완전 군장을 하고서 연병장에 집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슨 군장을 하고 완전 무장이죠. 군복을 입고 나오라고 하는데 뭐 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날 첫날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무반에서 나오자가 있으면 연대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때 기합은 아주 혹독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이미 받고 있었던 그 역사 생도들이 뛰어와 가지고서 모포부터 그냥 자루 제공으로 개놓는 거예요. 그리고 군복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때는 그 M1 소총을 주로 군장을 했었는데 M1 소총을 이쪽은 이런 것부터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러면요. 그렇죠. 그래 뛰어나갔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육사 생도들도 그 침대가 따로 제대로 돼 있는 침대가 아니고 야전 침대였어요. 네. 야전 침대에다가 군용 모포를 덮고 그렇게 그 당시에도 뭐 전반적으로 어려웠을 때니까 육군사관학교의 그 장비나 무슨 피복 같은 것도 상당히 열악했더랬어요. 그 혹시 다 미군한테 네. 넘겨받은 그럼요. 그런 장비였겠죠. 예. 뭐 그런저런 아무튼 시간대에 뛰어나갔죠. 뭐 뛰어나가서 그것도 내무반별로 도열을 하는 거니까 뭐 종국의자라고 해서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M1 소총을 앞에 총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다 들고서 그리고 구보를 해가지고 청량리로 뛰어가는 거예요. 태능에서 청량리 엄청 멉니다. 거기까지 뛰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M1 소총이 2kg가 넘어요. 무겁죠. 예, 조금만 뛰면 이게 팔이 늘어지고 하는데 뭐 아무튼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생들하고 똑같이 그냥 강의도 받고 하다 보니까 뭐 작전이 뭐 그런 것도 함께 배웠고 그리고 심지어는 총기를 분해해가지고 청소하는 것까지 다 해야 돼요. 분해 청소. 그러면요. 예. 그래 그 사병들은 이제 분해 청소까지는 해도 그걸 방아쇠 뭉치라고 하는데 그 조금 정밀한 부분은 사병들한테도 그건 안 시켰는데 장교들은 그걸 다 배워야 돼요. 심지어는 박격포의 분해 청소 박격포에서 기관성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것까지 전부 다 교육을 받는 거죠. 심지어는 실탄 사격까지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2주 동안을 갖다가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육을 받은 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 당시에도 그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들이 많이 준동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토벌 작전에 군이 함께 투입이 되고 했더랬죠. 처음에는 경찰만이 토벌 작전을 했었는데
48년도에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반란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지리산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발산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죠. 그래서 군이 투입이 돼가지고 함께 토벌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6.25 전쟁 날 때 군의 병력이 이북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적었는데 더군다나 지리산에까지 병력을 분산을 시키고 하니까 일선에 그 병력은 뭐 5만 명도 안 됐더랬어요. 그런데 이 이북 군대들은 그 당시에도 22만 명인가 있었어요. 그게 일시에 쳐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구가 부적이죠. 뭐 당할 방법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포도 그 곡사포라고 해서 105mm 포입니다만은 곡사포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고 있던 게 91문인가 그러니까 91개밖에 없었는데 인민군은